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1,700명을 넘어섰는데요. 신천지 교인들에 대한 전수조사가 진행되면서 한동안 이런 증가세는 계속 이어질 거란 전망이 나옵니다. 한편 의료시설과 병상이 부족해 치료조차 못 받고 사망하는 사례도 나와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코로나19와 관련된 국내외 소식 오늘도 황정연 기자와 짚어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어느새 금요일입니다. 지난 한 주를 쭉 되돌아보면 확진자 수 증가세가 매우 가파릅니다. 어제는 500명이 넘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하루에만 확진자가 오전에 334명, 오후에 171명이 추가돼서 총 505명이 늘어났습니다. 누적 확진자가 1,766명으로 집계된 상황입니다. 대구에서만 1,132명, 경북에서 345명으로 이 지역에서만 총 1,477명이 발생했습니다. 네. 80%가 넘는 수치고요. 중앙방역대책본부 공식 집계 이후에 밤사이 지자체에서도 추가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대전 내에서도 1명, 충북에서 2명, 또 강원에서 1명 등 이런 집계는 오전에 반영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13번째 사망자도 발생했습니다. 75세 남성으로 1,443번째 환자였습니다. 네, 어제 사망한 그 13번째 사망자의 경우에는 병상이 없어서 자택에서 격리하던 중에 숨진 거라고요? 네, 그렇습니다. 대구에서 병상이 부족해서 집에서 격리 생활을 하다가 어제 오전에 영남대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는데 도착 후에 결국 목숨을 잃은 겁니다. 신천지 대구교회 전수조사 대상자였는데요. 과거 신장 이식을 받은 전력이 있는 것으로 전해집니다. 보건당국은 발열과 호흡기 증상이 있어서 병상을 배정하는 과정 중에 사망한 걸로 판단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구시의 경우 전체 확진자 중에 절반가량만 입원해 치료 중인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요. 참고로 어제 오전 기준으로 1,017명 중에 447명만 입원한 상태였습니다. 이에 대해서 방역당국은 환자의 중증도를 구체적으로 분류해서 치료할 방침이라고 밝혔는데요.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어떤 기저질환을 가지고 있는 고위험군 또는 현재 증상이 지역사회, 그러니까 집에서 있기 힘든 어떤 호흡 곤란이나 다른 응급 증상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우선적으로 저희가 입원시켜드리고 있습니다. 네, 더욱이 대구시장의 전망으로는 앞으로 확진자가 한 2~3천 명에 달할 것으로 보인다 이렇게 밝힌 만큼 네. 이 병상과 의료진 확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네, 중증과 경증을 구분하는 이 기준 자체가 좀 애매모호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확실한 기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 코로나19는 확실히 집단 감염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요양시설이나 폐쇄병동을 중심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서울에서도 벌써 확진자가 50명이 넘었습니다. 이 은평 서울 성모병원에서 병원 내 감염이 현실화됐다고요? 어떤 내용입니까? 예, 그렇습니다. 말씀하신 그 수치 중에서 14명이 바로 이 은평 성모병원 확진자로 드러났는데요. 네. 지난 21일에 첫 확진자가 나온 지 5일 만입니다. 방역당국은 일단 서울에서 최대 집단 발병 사례라고 평가를 내렸습니다. 확진자 중에 지난 10일 병원을 방문한 적이 있는 대한적십자사의 헌혈버스 직원이 포함이 됐는데요. 고양 경찰서에서 12명을 헌혈했고 또 고양과 파주에 3개 부대를 찾아서 장병 100여 명도 헌혈한 것으로 파악돼서 이 군부대와 경찰에도 비상이 걸린 상황입니다. 다만 체열 당시에 마스크를 착용했고 다른 일반 민원인은 접촉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참여한 경찰 그리고 접촉자를 포함해서 자가 격리자들 자가 격리가 됐고요. 장병들은 1인실에 격리 조치해서 검체 채취가 진행 중인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예,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안타까운 소식들이 들려오고 있는데 코로나19와 관련해서 업무를 보던 공무원이 숨진 채 발견이 됐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전북 전주시 소속 공무원인데요. 어제 오전 자택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당시 아내가 발견해서 병원으로 긴급 이송됐지만 결국 목숨을 잃었습니다. 해당 공무원은 코로나19 관련 업무를 맡아서 주말 없이 근무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는 신천지 교인에 대한 전수조사 관련 업무를 추가로 맡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평소에 지인 등에게 몸이 좋지 않고 또 업무가 많아서 힘들다고 토로한 것으로도 알려졌는데요. 이에 전주시는 해당 공무원이 과로사했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순직 절차를 밟기로 했습니다. 경찰은 또 정확한 사망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부검을 의뢰할 예정입니다. 네, 또 조금 전 소식이 들어왔는데요. 중국 전역에서 코로나19 사망자가 44명, 그리고 확진자 수는 327명 늘었다라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확실히 확진자 수가 400명대에서
300명대 초반까지 내려왔습니다. 이렇게 둔화되고 있는 모습이 보이고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그렇게 봐야 할 것 네. 같습니다. 일단 국내 상황 다시 돌아와서 마스크 수급 상황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분명히 정부가 마스크를 이제 대량으로 공급하겠다라고 밝혔는데 어제 많은 분들이 그래서 우체국이나 뭐 편의점 그리고 농협 등을 찾았습니다. 그런데 헛걸음하는 분들이 많았다고요. 도대체 네. 언제 풀리는 겁니까? 네, 일단 정부가 발표한 그 공적 판매처인 약국과 우체국 또 농협에서도 허탕을 치고 발길을 돌려야 하는 사례가 계속 이어졌습니다. 어제 저도 마스크를 사러 갔는데 아예 공적 마스크가 없다 이런 안내문이 붙어 있기도 했었습니다. 네. 어제부터 풀린다고 했는데 국민들 손에 들어가야 한다는 대통령의 언급이 참 무색하게도 왜 이렇게 상황이 꼬인 건지 약국 관계자의 말을 직접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어제 이제 정부 발표를 한 상태가 아무것도 협의가 안 된 상태에서 내일부터 풀린다 이렇게 그 뉴스를 낸 거라서 빠르면 내일부터 온다고 하는데 내일 온다고 해놓고 지금 아무 얘기를 들은 적이 없으니까 잘 들은 게 없으니까 내일도 안 올 것 같긴 하거든요. 빠르면 내일인데 그것도 언제 몇 시에 어떤 방식으로 몇 시에 어떻게 할지도 몰라요. 네, 그래서 아까 문의 주신 것처럼 언제 이렇게 쉽게 구할 수 있느냐 네. 이것은 사실 잘 모르겠습니다. 오늘도 쉽게 구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전망이 되고요. 한 네. 3월 초쯤 되면은 수월하게 좀 구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런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어제 수급 불안한 것에 대해서 송구하다고 말했는데요. 생산업체와 공적 판매처 간의 세부 협의가 아직 진행되는 곳이 있어서 하루나 이틀 더 시간이 소요될 것이라고 전망은 하긴 했습니다. 네, 국민들의 마스크 수급 불안이 하루빨리 해결이 되길 바라고요. 코로나19 검사비가 꽤 비싼 걸로 알고 있습니다. 이걸 국민들이 직접 부담을 할 것이냐 아니면 국가가 부담할 것이냐 이게 논란인데 양성 판정을 받아야만 국가에서 부담을 해준다고요? 그 말은 일부 예. 맞고 일부 틀릴 수도 그런가요? 있습니다. 예, 예. 네. 설명을 드리면 보다 정확히 말씀을 드리면 방역 당국이 제시한 두 가지 기준에 부합할 경우에 무료 검진을 받을 수가 있는데요. 중국 등 코로나19 발생 국가나 지역을 방문했거나 또 확진 환자의 증상 발생 기간 중에 확진 환자와 접촉한 후 2주 이내에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나타난 경우가 하나고요. 또 의사의 소견에 따라서 코로나19가 의심되는 경우가 두 번째입니다. 이럴 경우에는 음성이 나와도 본인 부담금을 받지 않습니다. 예. 그럼 여기에서 의사 소견은 무엇인지 또 의사 소견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건지 궁금해지는데요. 네. 방역 당국은 일단 발열이나 의심 증세가 나타나면 선별 진료소를 찾으라고 했는데 이 돈을 안 내려면 병원부터 가야 하는지 좀 헷갈립니다. 네. 이 내용은 질병관리본부 관계자의 말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시스템에 올라오려면은 의사분이 이제 검체 채취를 한 다음에 그 이후에 이제 시스템에 입력을 하는 거예요. 네네. 그러니까 그때 이 검체 채취를 한 의사의 소견이 사실상 저희가 지침에 나오는 그 소견이죠. 네, 이 내용을 종합하면 의사 소견이라는 것은 일반 병원에서 받아오는 게 아니라 검체를 채취하는 의사의 소견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는 자동적으로 시스템에 입력되게 돼 있다고 합니다. 일단 의심 증세를 보이면 바로 선별 진료소로 가는 게 맞고요. 의사 소견 때문에 일반 병원에 들렀다 갈 필요는 없습니다. 이렇게 구분하는 취지는 일단 경미한 의심 증상의 비감염자를 검사하느라고 정작 검사를 받아야 할 감염자들을 제때 검사하지 못하는 상황을 좀 피하고 검사 남발에 따른 건보재정 과다 지출을 예방하려는 차원으로 보여집니다. 네, 그러니까 무료인 경우가 의사 소견에 따른 경우와 발생국 방문자라면 무료라는 말씀이셨습니다. 한편 코로나19가 아무래도 신종 바이러스다 보니까 여러 가지 헛소문, 찌라시라고 하죠, 돌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 때문에 불안감이 더 가중되고 있는데 좀 팩트 체크를 해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어제 우선 나온 지라시의 제목을 보면 기재부 주관 제약회사 사장과의 회의 참석 후 요약본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이 회의가 일단 실제 열렸는지부터 확인해 봤는데요. 사실 무근이었습니다. 직접 한번 들어보시죠. 오늘은 그런 회의가 없었고요. 그러니까 현장 방문이었고 뭔가 간담회라든가 이런 거 안 했다고 알고 있거든요. 그런 사실 자체가 없는 그냥 허위 소문입니다.
네, 그리고 해당 내용에 들어있던 것이 뭐 치료약이 없다, 그리고 폐 손상이 심하다 이런 내용이 나와 있었는데요. 일단 4월에 백신 개발이 가능하다 이런 부분도 있었는데 좀 더 확인이 필요한 내용이지만 뭐 앞서 영국 연구진이 백신을 만들어서 세계 최초로 동물 실험에 착수했다는 보도는 나온 바 있고요. 또 실제 사람에게 적용할 수 있는 건 이르면 올해 말이 될 것 같다 이런 전망이 나온 보도는 있었습니다. 또 폐 손상이 많다 이 부분은 사실 좀 일반화하기는 어렵다는 게 전문가들의 의견인데요. 예. 어떤 폐렴이든 간에 심하게 오면 폐 손상이 생기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또 세균성, 바이러스성 폐렴의 경과를 보면 아무리 약하게 알았더라도 폐 손상이 남아서 약을 먹는다는 건 좀 맞지 않는다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다만 아직 신종이라서 후유증은 잘 모른다고 보는 게 맞다 이런 의견도 있었습니다. 한 가지 보도를 소개해드리면요. 예. 하버드대 전염병 전문가가 있는데 이 교수가 이 신종 계절성 질환이 될 수 있다고 본다 이렇게 의견을 냈습니다. 돌려 말하자면 많은 이들이 가볍게 앓거나 무증상일 가능성이 있다라는 건데요. 이 내용도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제 브라질까지 뚫려서 코로나19가 전 세계로 확대됐다 이런 소식 전해드렸었는데 조금 생경스럽긴 합니다만 발원지가 중국이 아닐 수 있다란 의견도 나왔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중국 호흡기 질병의 최고 권위자로 알려져 있죠. 중난산 중국 공정원 원사가 주장한 겁니다. 코로나19가 중국에서 가장 먼저 출현했지만 꼭 중국에서 발원했다고 볼 수는 없다라고 주장을 한 건데요. 먼저 중국만 고려하고 외국 상황을 고려하지 않았는데 현재 외국에 일련의 상황이 발생했다면서 이같이 말했습니다. 앞서 지난달에 중난산은 우한 시장에서 팔던 야생동물에서 비롯됐을 것이라고 추정한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 중국에서 발현된 건지 모르겠다라고 한 것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근거는 제시하지는 않았습니다. 또 중국 베이징 청년보가 우한시 방역지휘본부의 질의에서 얻은 회신 결과에 따르면 코로나19 첫 확진 판정을 받은 사람이 우한의 화난 수산시장을 방문하지 않은 것으로 밝혀지기도 했습니다. 초기 환자 중에 일부가 수산시장을 방문하지 않았다는 논문은 발표된 적이 있지만 당국이 이렇게 공식 확인하기는 처음입니다. 이 때문에 코로나19 최초 발병과 관련해서 좀 논란이 일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현재 전국 전 세계적으로 발병 국가는 중국과 자치령을 포함해서 52개국으로 늘어난 상황이고요. 예. 특히 이란과 이스라엘에서 사망자가 속출하고 있는데 이란은 현재까지 26명, 이탈리아는 17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되고 있습니다. 네. 중국의 새삼스럽게 발병제가 아니다라는 주장은 주장만 있을 뿐 구체적인 근거는 없습니다. 지금까지 황정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